시장 지수만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시장을 또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이번 주 들어서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방산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주에 방산업종 급등과 급락 후에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또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주가가 꾸준히 잘 가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저점에서 역사적인 저점에서 그래도 실적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이번 주 시장에서는 특히나 잘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건설 업종이 그랬고요. 화학 업종도 그랬고 이제는 음식료 쪽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많은 증권사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라면인데 신라면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50원 더 올려서요. 소매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가서 살 때는 이보다도 비싼 겁니다. 지폐 한 장으로도 라면을 하나 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와버렸고요. 또다시 국민 스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우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100원 더 인상한다고 합니다. 소매점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라면 50원 인상, 새우깡 100원 인상.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냥 가격을 올리고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50원, 100원 인상하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인상은 아닙니다. 2022년 9월 이후로 2년 6개월 만에 가격을 인상하는 건데 꾸준히 인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에 정부 측에서 가격 인하를 압박을 했습니다. 너무나 비싸다라고 압박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많은 라면 업체들 그리고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요. 새로운 가격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23년 6월 수준으로 되돌리는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구리, 그리고 안성탕면, 짜파게티, 쫄병 스낵 등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이러한 라면과 스낵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실적을 기여할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신라면 이제 1,000원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주식시장 안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식료 업종 사야 된다. 지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투자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료 업종 전반으로 가격 인상 기대감이 반영될 시기가 이제 2025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수 소비는요, 최악의 국면에서 반등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최악에서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것,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을 두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업종 쪽으로 거래 대금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K푸드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음식료 업종에 투자하는 이 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슈는 있습니다. 유통 채널 재고 그리고 비축 소비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 50원, 100원 올라가게 된다면은 요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 입장에서는 물론 빨리 살려고 하는 이 비축을 하려고 하는 소비가 늘어날 테고요. 가격 인상에 따른 물량 저항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요 1분기가 지나가고 나고 2분기가 되게 되면은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세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2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50원, 100원 올려서 진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약 250억 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꽤나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 원래 추산했던 가격보다 약 22%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가격 인상에서 수출용 제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좀 종목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농심 보도록 할까요? 농심의 주가가
주가 꽤 많이 낮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12개월 PBR로 했을 때 지금 거의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54만 원대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40만 원대 소폭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주가 자체는 낮은 국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변화의 서막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2025년에는 뭔가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의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심에서도 비슷한 걸 내놨습니다. 투움바, 신라면을 내놨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3월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효과라든지 인기는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글로벌에 출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월마트의 매대 이동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YOY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나 외국에서 팔 때는 어느 마트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농심에서는 이쪽에서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남미, 유럽 그리고 중국 법인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판매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나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농심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농심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하나투자증권과 거의 비슷합니다. 2025년에는 변화의 서막이고 무언가가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판가 인상 여지도 남겨져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의 판매 단가 인상만이 반영됐지만은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판매하는 라면과 스낵도 가격이 인상될 시에는 더 높은 영업이익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농심의 주가를 발목을 잡았던 것은요. 매출 원가율이었습니다. 원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지난해 매출 원가율이 무려 71.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00원짜리 하나 팔면 71원이 거의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는 영업 마진율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시화되는 그러한 효과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탑픽 종목을 농심으로 제시하지 않는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 롯데 웰푸드를 꼽기도 했는데요. 롯데웰푸드 가운데서는 특히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 원가율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원가율이 오른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도 뚝 떨어진 상황인데요. 다만 앞으로 국내와 해외 전 지역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 좀 잘 방어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올해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원재료 카카오 시세의 안정화에 따라서 앞으로 영업이익의 증대가 기대되고 무엇보다 공장 효율화에 따른 생산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보시다시피 거의 13만 원대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에 주가였습니다. 앞으로 이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특히나 주가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과 건설업종과 비슷하게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국면 속에서 가격 인상이 일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증대가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